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에 당도한 미 육군 첨단 비밀병기에 중국 경악하다. 산샤댐은 머지않아 붕괴되거나 폭파될 것.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중국을 부들부들 떨게 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 제2포병사단 사단 포병대가 임무 개시를 선언한 것인데요. 본토 워싱턴주에 배치됐던 이 사단 포병대를 20여 년 만에 한국에서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 포병이 다시 한국에 왔다고 해서 대규모 전력이 한반도에 새로 배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규 배치된 병력은 사단 포병 본부대를 구성하는 100여 명의 인력뿐이었고, 이 부대가 새로 임무를 개시했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포병 전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새롭게 배치되는 미군 첨단 전략 무기 때문입니다. 제210 야전 포병여단은 현재 ATKMS, M270, MLRS를 운용하는 제38 포병연대 1대대와 제37 포병연대 6대대 등 2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MLRS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장비 교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론되는 대체 무기가 바로 M142 하이마스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꼽힙니다. 야 우냐? 좀 더 정확히 따지자면 하이마스보단 하이마스에서 운용되는 미 육군의 차세대 정밀 타격 미사일인 프리즘에 중국이 잔뜩 쫄아있는 것인데요. 프리즘 미사일이 중국 킬러로 꼽히는 이유는 지난 2019년 미국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탈퇴하면서 그동안 300km 이하 전술지대지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을 1000에서 3000km까지 대폭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즘의 사거리를 늘려 우방국의 판매 및 배치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죠. 이미 미 육군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1000에서 3000km의 사거리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2천만 달러 상당의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는데요. 프리즘 이전 모델인 ATKMS 미사일은 165에서 300km급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었고, 육군 전술탄도 미사일 체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술적 용도로만 사용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육군은 전술용 미사일을 대체하는 신형 미사일에 전략용급 사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잔뜩 줄 수밖에 없겠죠. 야 우냐고. 프리즘은 하이마스에 탑재돼 C-130 수송기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고기동 시스템입니다. 미군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하이마스 시스템을 C-130에 실어 군산에 긴급 전개시킨 뒤 사격 절차 연습 후 철수하는 임무 시나리오를 완성했는데, 군산을 비롯해 평택 주한미군에 프리즘이 배치될 경우 중국은 치명적인 전략적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300km급 에이템스 미사일이 3000km 정밀 타격 프리즘으로 교체가 진행되면서 이들 무기는 지상 표적이 아닌 다른 것을 겨냥할 수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군함입니다. 미 해병대가 프리즘을 대함 타격용으로 지정한 것도 이 미사일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만큼 기존의 전술탄도 미사일과 달리 이동 표적 공격 능력이 부여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프리즘은 대단히 우수한 명중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 지상의 고정 표적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이 정밀도를 이용해 해상에 움직이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에서 활용되는 프리즘 미사일은 서해 지역에 활동하는 모든 중국 함정들의 천적이 될 것으로 보이죠. 또한 평택은 하이난다오 사냐와 더불어 중국 해군 최고의 전략 기지이자 북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칭다오에서 불과 500km 거리에 있고, 동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닝보는 780km, 동해함대의 핵심 기지가 있는 리엔윈강은 620km 떨어져 있으며 산샤댐과는 1500km로 모두 프리즘의 타격권 안에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보다 훨씬 더 발작을 일으킬 만한 무기인데요. 그럼에도 잠자코 닥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주한미군은 미군으로 미국인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미국 안보와 국가 이익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군인 주한미군은 자연스럽게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형태로 개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래도 되나 싶겠지만, 너같이 사람 죽이는 새끼들한테 이래도 돼. 또한 프리즘은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ATKMS를 대체하는 과정으로 배치될 것이기에 한국에 불만을 표시할 근거도 빈약합니다. 미국은 하이마스 프리즘으로 대중포위 전략을 갖춰나갈 계획인데요. 지난 6월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제인스에 따르면 이미 대만 국방부는 미국과 17억 5천만 달러, 약 1조 9,200억 원어치의 무기 계약을 맺어 하이마스 발사대를 들여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을 잇는 차단선을 구축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하이마스의 구매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중국군 군사력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아직 대만 본토에 상륙할 만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였죠. 중국은 대만군의 하이마스를 눈에 불을 켜고 찾겠지만, 하이마스는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5톤 트럭 정도의 사이즈로 대만 전국 어디에든 숨길 수 있고, 프리즘의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어디에서 쏘든 대만 인근에 집결한 중국 상륙 함대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밀 타격 미사일인 프리즘의 사거리가 대폭 확장됨에 따라 이미 결함으로 인한
누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산샤댐의 직접적인 정밀 폭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 싱크탱크 폴린스퀘어드는 산샤댐 이남 지역은 중국 육군 부대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이라고 분석하면서 유사시 중국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밝힌 바 있고, CNN은 산샤댐의 붕괴는 중국을 100년 후퇴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또한 만일 전쟁이 나면 산샤댐이 1순위 공격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괜히 중국이 산샤댐을 가지고 원자폭탄도 막을 수 있다며 묻지도 않은 이야기 꺼낸 게 아니죠. 장보팅 중국 수력 발전 공정학회 부비서실장은 산샤댐이 원자폭탄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지난 1958년 국방의제였다며 1959년에서 1988년 중국 국방부와 건축공정부는 화학적인 폭파, 핵폭탄 등 다양한 시험을 통해 현재 견고한 산샤댐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구독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야나두 이미 수차례 외신들을 통해 산샤댐의 구조적 취약점이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산샤댐이 건설 초기와 달리 변형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독일에 치료 중인 산샤댐 전문가 왕에이로 박사는 설계상의 취약점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붕괴 위험이 커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부했던 지난 과거와 달리 산샤댐의 홍수 방지 능력에 대해 매해 말을 바꾸며 이제는 거짓말도 들통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2003년엔 1만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특대 홍수까지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4년 뒤엔 1000년이라고 말을 바꿨고 다시 1년 뒤엔 100년 만에 대홍수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또한 산샤댐 공사 당시 불거진 비리도 안전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데요. 산샤댐은 건설 초기 과정에서부터 비리와 부정부패가 횡행하였습니다. 완공 때까지 약 1800억 위안 32조 원이 투입됐지만 당초 예정됐던 예산은 그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반인 16조 원이 온갖 비리에 모두 증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전 국무원 총리 리펑입니다. 리 전 총리는 산샤댐 건설 공정의 총괄자로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리 전 총리의 측근과 친인척들은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비나 자재를 특정 기업들에서 공급받는 대신 거액의 뇌물을 착복하였는데요. 또한 거유민 전 후베이성 부성장은 산샤댐과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로 시진핑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옷을 벗어야 했고 2015년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는 당연히 부실공사라는 안전성 문제로 이어졌죠. 지난해 2월 중국 국무원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수리부의 테니탕 수지방지 국장은 중국에 있는 9만 8천여 개가 넘는 댐 중 8만 2천 개 이상이 현재 혹은 잠재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돼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중국 전역의 댐 10곳 중 8곳 이상이 결함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엔 산샤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밀 표적이 가능한 프리즘 미사일로 산샤댐 결함에 집중 타격을 가한다면 안 그래도 부실한 산샤댐의 붕괴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지구 정화가 시작되겠죠. 놀라운 변화로 초대합니다. 최소한 100억 세제곱미터가 넘는 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댐과 인접한 사스구와 그 사이에 있는 강하는 당연히 어마무시한 물에 휩쓸립니다. 이창시에는 해수면보다 약 64에서 71m 정도 높은 양의 물이 가득 차는데 당연히 이 지양을 피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수장되면서 병든 지구가 다시 깨끗해집니다. 댐이 터지고 10시간 후면 코로나 발병지 우한까지 휩쓸어 정의구현을 하게 되고 하루가 지나면 난징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중국의 중부 핵심 도시들은 다 아작나는 것이며 중국의 주요 경제 도시들이 대거 모여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천문학적으로 감히 피해액을 추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댐 이남 지역은 중국 전체 군대의 45%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웬만한 전쟁 저리가라 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공산당 정권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힘들 지경인 것이죠. 아우 행복해. 그러니 중국도 적군의 1순위 타겟이 산샤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만에서도 자국 슝펑 미사일로 산샤댐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2018년에 홍콩 명보는 대만 행정원 국토안보판공실의 문건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이 군사보복으로 산샤댐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2017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한국도 산샤댐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만과 달리 한국은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으므로 위에 대만군이 짜는 시나리오보다 더 확실한 가능성을 가진 셈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은 사거리 3000km 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독자적인 개발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이내에만 한정되던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요. 폐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는 기존의 미사일 대비 사거리나 위력이 보강된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지침 이전에 이미 미사일 연구
및 개발을 계속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화력에 미친 국방부답죠. 잘하고 있어 국방부. 지난 15일 한국은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 개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기술진들은 이제 어떤 제한 없이 마음껏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3대 해구선으로 꼽히는 SLBM, ICBM, ALCM도 이제 더 이상 꿈은 아닙니다. 한편 북해함대 중국 기지 다른에서는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져 비행기, 함정이 파손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구산이 아니라 진짜 우산이나 제대로 필요하겠네요. 기분 나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